민규님 안녕하세요. 실장 안녕하세요. 예. 이게 뭔가요? 아이작이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 줬어요. 아 맞다. 가정의 달이고 하니까 이제 아이작이 또 아버지인 실장님께 이렇게 카네이션 선물해 주셨군요. 그 외에 또 선물 같은 건 또 아이작 준 게 없나요? 요것만 주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이 빨간색 거 보니까 약간 뭔가 좀 괜찮은 수익률도 함께 선물을 주신 것 같은데. 네. 수익 났으니까 빨간색으로 준 거죠. 아 맞죠? 아 네. 그럼 한번 볼까요? 지난 4월에 주목해야 할 경제 이슈가 또 있을 것 같은데 크게 한 세 가지를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? 3월에 SVB 은행 사태로 비롯된 위기들이 있었죠. 4월에도 쭉 이어지는 모습들이 좀 보였고요. 연준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위기들을 다 해소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, 상업용 부동산, 대출이 많은 은행들부터 해서 위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이슈들이 4월에 계속 있었고요. 또 하나는 미국의 부채 한도가 거의 다 소진이 됐거든요.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이 있어야 나라 살림을 꾸릴 텐데 자금 조달에 있어서 한계가 좀 다다랐다. 부채 한도를 높이는 걸 의회와 협상을 하고 있는데, 기본적으로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부채 한도를 높여주긴 할 테니까 돈을 좀 덜 써라 라는 입장인 거고,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쓸 때가 꼭 필요한 돈들이니까 재정 지출을 줄이지는 못한다. 한도를 높여달라. 금융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이 되게 클 것이니까 협상을 꼭 해달라. 이게 둘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난항이 예상이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. 또 4월 이슈는 아니지만 5월 초에 FOMC가 있었죠. 25bp 금리 인상이 또 이루어졌고, 과거 금리 인상들과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문구가 좀 사라졌어요. 정말 정점이구나. 그래서 5%대에서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나고 그대로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 인플레가 잡히는 속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금리 인상은 거의 끝물이구나라는 거에 대한 걸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지난 4월에 핀트 수익률은 어땠나요?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거에 비해서는 자산 가격들은 그렇게 큰 변동이 있진 않았거든요. 증시가 1, 2% 정도 올랐고, 채권도 1%대 미만으로 좀 약간은 상승한 그런 형국이었는데, 핀트 수익률도 그거에 따라서 좀 비슷한 상황이었고요. 과거 한 6개월 정도 보면 증시가 한 10% 정도 많이 올랐거든요, 제법.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많이 떨어졌던 증시가 다 회복하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, 지금은 밸런스를 갖춘 포트폴리오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렇게 아이작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수익률은 밑에 고정 댓글에 있는 테스트베드 홈페이지 가시면 저희 아이작의 성과가 공시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5월 초에 아이작이 리밸런싱을 진행했는데요. 작년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일관해 왔다면 이제 연초부터 조금씩 가드를 풀어서 균형적인 포트폴리오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약간 더 공격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, 지난달과 조금 큰 차이라고 하면 주식 내에서 미국이나 선진국 비중이 좀 줄어들고 신흥국 비중이 많이 늘어났어요. 한 7, 8% 정도 되던 게 10% 이상으로 늘어났거든요. 효율형 같은 경우 지난달에 미국 비중이 41%였던 거에 비해서 3% 줄었고요. 선진국도 2%가량 줄었습니다. 신흥국 같은 경우에 3%가량 올랐죠. 전체 주식 비중을 보면 큰 변화는 없는데 그 안에서 선진국 비중이 좀 줄어들고 신흥국 비중이 늘어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채권이나 부동산은 비중이 크게 변화가 없고요. 집중형 보시면 마찬가지로 미국이 42%대에서 39%대로 줄어들었고 선진국도 14.7%로 줄어들었습니다. 세부 선택을 보시면 선진국 안에서 캐나다 같은 국가들이 선택되는 게 지난달과 동일한 선택을 유지를 하는 걸 보실 수 있고, 신흥국 같은 경우엔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에 대한 선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.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금 계속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해왔던 것들이 이제 너무 높다 보니까 또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잖아요.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크게 못한다라는 이런 가능성들이 조금씩 올라오게 되면 투자 자산으로 유의미한 것들은 인플레이션 해지용 자산들, 원자재라던가 원자재 생산에 기반을 많이 두고 있는 섹터라던가 혹은 그런 국가들, 위험에 대비하기에 좋은 자산들일 수 있거든요. 아이작의 5월 포트폴리오를 보더라도 신흥국이나 선진국 중에 캐나다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원자재 생산의 비중이 높은 그런 국가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고, 섹터 선택에 있어서도 산업재라든지 재료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힘을 많이 싣고 있거든요. 앞으로 이제 5월에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 증시 이슈
이슈가 뭐가 있을까요?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부채 한도 협상,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정말 협상이 잘 타결이 안 되거나 한다면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.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. 2011년에도 이런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되지 않아서 실제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뒤에서야 극적으로 그 협상이 타결되고 그랬었거든요. 당시에 주가가 뭐 거의 20% 가까이 떨어지고 그랬습니다. 정말 큰 자금 흐름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이벤트라서 그 이슈를 좀 주목해서 5월에 봐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3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은행권 이슈들,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도 더 어떻게 커지나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.